안녕하세요. 아재 책톡입니다. 오늘은 전쟁 총투표라는 책으로 아주 하드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권력, 반란, 쿠데타 같은 것들이 그 주제가 되는데요. 다행히도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프리카 최빈국들, 독재 국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폴 콜리어라는 분인데요. 옥스퍼드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개발 경제학자인데요. 개발 경제학은 가난한 나라들이 어떻게 하면 혼란과 빈곤에서 벗어나서 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콜리어 교수는 특이하게도 이 안보와 정치를 경제학적 관점으로 다루는 분입니다. 저는 아주 재밌게 봤는데요. 지금은 절판되어서 아마 도서관에서만 빌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콜리어 교수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밑바닥 10억 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도는 1인당 소득 수준을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녹색에 가까울수록 부유한 나라이고 붉은색에 가까울수록 가난한 나라입니다. 아시다시피 최빈국은 주로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관통하는 큰 주제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발전을 하려면 안보가 확립되어야 한다. 전쟁이나 내전이 나고 있는 나라에 누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어요. 경제가 잘 되려면 평화와 정치적 안정이 확보되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콜리어 교수는 안보를 필수적인 공공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안보라는 공공재는 웬만큼 발전한 나라이거나 덩치가 어느 정도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면 스스로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안보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발전 국가들은 안보를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정치적 폭력에 시달립니다. 여기서 정치적 폭력이라는 것은 반란, 내전, 쿠데타 등 아주 하드한 무력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콜리어 교수는 이 나라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안보라는 공공재를 국제사회가 공급해줘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폭력은 규모의 경제가 아주 옛날부터 통하던 몇 안 되는 분야였습니다. 산업혁명 이전에 농부 1000명을 모아놓는다고 해도 농부 1명이 1000번 일할 수 있는 일 이상의 어떤 획기적인 생산성의 증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사를 1000명을 모으면 단순히 전사 1명이 1000번을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힘을 발휘합니다. 폭력 집단은 이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적어도 폭력의 관점에서는 집단이든 국가든 일단 커야 됩니다. 안보는 외부의 위협도 문제지만 내부로부터의 위협도 문제입니다. 특히 아프리카의 독재자들이 염려하는 것이 내부의 도전입니다. 새로운 도전자가 기존 지배자의 통치를 거부하고 항전해서 궁극적으로 정권을 탈취하려고 한다면 나라가 아수라장이 되겠죠. 이런 정치적 폭력이 나타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란이고 하나는 쿠데타입니다. 반란은 종종 내전이 됩니다. 내전은 국제전보다 훨씬 더 끔찍합니다. 내전은 엄청난 사상자를 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투가 아니라 질병으로 죽어요. 보건 시스템이 무너지고 대규모 피난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국가 경제도 파괴됩니다. 콜리어 교수에 따르면 내전으로 인한 피해는 보통 2년치 국가 소득을 잃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게다가 내전은 국제전보다 10배 정도 오래 간다고 합니다. 평화가 성장의 기본 토대라고 한다면 반란의 결과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현재의 정권이 독재이고 파탄이고 엉망이라 하더라도 반란은 그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고려할 가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쿠데타는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그나마 반란보다 나아요. 쿠데타는 대통령이 자기를 지키려고 키운 군대가 자기를 치는 거잖아요. 아프리카에서는 성공한 쿠데타가 거의 매년 2번꼴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쿠데타는 밤낮이 없습니다. 언제 일어날지를 몰라. 쿠데타의 사회적 비용은 1년 국가 소득의 한 7% 정도 된다고 추산합니다. 물론 이것도 결코 싼 것은 아니지만 반란의 사회적 비용에 비하면 적습니다. 독재자 때문에 만약에 전쟁과 내전이 일어난다면, 그리고 만약에 경제 붕괴가 일어나고 대규모 피난민이 발생한다면 국민들은 자기의 소득의 7%를 내려고 하지 않을까요? 콜리어 교수는 어쩌면 쿠데타는 최악의 독재자를 축출하는 효율적인 방법, 어쩌면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글쎄요, 이거 너무 이단적인 생각이네요. 또 쿠데타는 한번 일어나면 그 다음에도 계속 일어납니다. 니도 총칼로 대통령 됐잖아. 나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거다. 쿠데타로 권력을 뺏는 행위 자체가 합법성이 없기 때문에 다음 쿠데타가 자기 권력을 뺏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성공한 쿠데타의 사례는 일종의 이제 성공의 법칙처럼 되어서 이 다음 주자가 그걸 참고해서 계속해서 도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쿠데타로 인한 사회적 손실인 뭐 연소득 7% 정도의 비용이 일회성 비용이 아니고 계속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될 가능성이 큰 거죠. 더 큰 문제는 쿠데타는 내전으로 발전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내전이 되면 경제학적으로 볼 때 그냥 다 꽝인 거죠. 민주주의라는 게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하는 시스템이잖아요. 투표용지는 총탄보다 강하다라는 이 링컨 대통령의 말처럼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총탄을 투표함 속에 가둬 놓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폭력을 줄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민주주의에서는 정부가 국민들의 불만을 들어줘야 돼. 그래야 다음 선거에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주의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돈을 받거나 천연자원을 팔아서 그 돈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국민한테서 세금을 걷어서 정부를 운영해야 합니다. 이것을 정부의 책임성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독재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이 책임성 개념이 없어요. 독재자들은 너네들한테 세금 안 걷으니까 너네들 불만도 내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천연자원 같은 이 국가의 부를 소수가 다 헤쳐먹는 거예요. 또 민주주의에서는 선거에 승복하는 게임의 룰이 있습니다. 규칙에 맞게 치러진 선거로 집권했다면 그 세력은 통치의 정당성을 갖는 것으로 다들 인정합니다. 내가 반대하는 정당이라고 해서 내가 미친 듯이 싫어하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걔네들이 합법적인 통치의 권한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정부의 합법성이라고 합니다. 선거에 졌다고 무기를 들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정상적인 민주주의에서는 정치적인 폭력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1990년대 이전에는 저개발 국가들에서 정권을 교체하는 방법은 주로 반란과 쿠데타였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부터 전 세계에서 선거가 치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냉전이 끝나는 때와 그 시기가 같이 되는 거죠. 소비에트라는 이 거대한 독재 정권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것도 있었지만 20년, 30년 동안 장기간 독재를 유지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독재자들도 다 알아. 이 경제가 침체되고 있고 국민들은 자기를 싫어해. 자기는 늙었는데 밑에 젊은 야심가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언제 쿠데타가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독재자들이 진짜 무서워하는 게 쿠데타입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독립한 후에 진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쿠데타가 일어났는데요. 성공한 쿠데타만 모은 게 무려 80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반면에 야당이 선거에서 이긴 경우는 진짜 몇 안 됩니다. 독재자의 입장에서 봐도 선거에서 이기는 게 쿠데타를 막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선거와 민주주의를 도입한 이 가난한 나라들에서 정치적 폭력이 줄어들었을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콜리어 교수에 따르면 정말로 가난한 나라들에서 선거가 정치적 폭력을 감소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에서 이긴 독재자는 그 권한에서 한계가 없다고 여긴 반면에 패배한 반대파들은 이제 자신들의 운명이 위태롭다고 여기고 이제 무기를 들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들에서는 선거의 승패가 말 그대로 생사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콜리어 교수는 부자 나라로 갈수록 독재 정권일 때 폭력이 증가하고 가난한 나라로 갈수록 민주주의일 때 폭력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 갈림길이 대략 1인당 연소득 한 2,700달러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선거를 했는데도 정치적 폭력이 줄어들지 않는 나라들의 공통점이 소득 수준 말고 또 있습니다. 바로 국가의 크기입니다. 오늘날 부유한 나라들은 서로 전쟁하지 않습니다. 중간소득 국가에서도 전쟁은 거의 사라졌어요. 이제는 작고 가난한 나라들에서만 전쟁이 일어나고 대부분은 내전입니다. 콜리어 교수는 이 정치적 폭력과 국가의 크기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아프리카에 있는 이 나라들은 민족 국가가 되기에는 너무 크고 적절한 안보를 제공하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아프리카에는 2,000개가 넘는 언어 종족 집단이 54개국을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들 안에 너무 많은 민족과 종족 집단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민족별로 나라를 세운다고 하면 훨씬 많은 나라로 쪼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안보는 규모의 경제인데 그것을 달성하기에는 각 나라들의 크기가 작다는 거예요. 일종의 딜레마적 상황인 것이죠. 그런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민주주의가 시행되어도 갈등이 안정화되지 않고 더 증폭되고 폭력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콜리어 교수는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나라들이 안보와 같은 공공재를 스스로 창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제공해야 한다. 누가? 부자 나라들이, 국제사회가.
이거 상당히 금기시되는 이야기죠. 주권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귀환이라고 오해받을 만합니다. 특히 이라크 전쟁 이후에는 이런 정책은 가난한 나라나 부자 나라 모두에게 인기가 없는 정책입니다. 이라크 전쟁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군사력으로 외국이 남의 나라에 쳐들어가가지고 정권을 교체한 거잖아요. 있지도 않은 대량 살상 무기 핑계를 대면서요. 사실 이라크는 이 사담 후세인 때가 더 평화로웠습니다. 전쟁 이후에 이라크 정치는 선거도 하고 훨씬 더 민주적으로 되었지만 오히려 테러와 폭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후세인 통치하의 평화는 그게 비록 매력적인 평화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평화는 평화였던 거죠. 억압적인 질서라도 혼돈보단 낫다. 여튼 이 안보에서 개입을 당하는 가난한 나라 입장에서는 주권을 침해하니까 싫어합니다. 또 선진국 국민들은 이 듣도 보도 못한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 군대를 보내고 자국민 병사들이 죽거나 다치는 게 싫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생판 모르는 남들 지켜주느라고 세금 쓰고 우리 아들 딸들이 죽어야 하냐 이거죠. 하지만 콜리어 교수는 적절하게 절제된 군사 개입은 발전에 필요하고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최빈국에서 선거와 민주주의가 정치적 폭력을 줄이지 않는 게 명확합니다. 장기적으로 이 경제 발전만이 폭력을 줄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경제 발전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폭력이 줄어들어야 경제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해야 폭력이 줄어드는 이 선순환 구조로 가기 위해서라도 안보라는 공공재를 국제사회가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효과가 빠른 것은 국제평화유지군입니다. 콜리어 교수는 여러 연구를 통해서 그 효과가 매우 확실하다고 주장합니다. 사회과학자라서 그런지 전부 다 이제 모델링해서 수치로 평가하는데요. 이 평화유지군을 유지하는데 매년 1억 달러를 지출하면 10년 내에 그 분쟁 재발 위험이 38%에서 17%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2억 달러를 지출하면 13%로 줄어들고요. 이 돈을 더 넣으면 넣을수록 효과가 줄어들긴 해요. 그런데 이제 손익 계산을 해보면 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서 오는 이익이 이 평화유지군의 비용의 약 4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성공적인 사례들도 있어요. 영국은 시에라리온에 오랫동안 안보를 제공했고 프랑스는 중부와 서부의 아프리카에 대해서 30년 동안 안보를 제공했습니다. 이 케이스들은 나름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콜리어 교수는 고소득 국가가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말라리아 백신을 제공하는 것처럼 안보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백신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안보도 스스로 만들지 못하니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라크처럼 막 쳐들어가가지고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런 무지막지한 방식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떤 방식이냐?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입니다. 민주주의를 똑바로 하면 쿠데타를 진압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최빈국 정부가 선거를 룰에 맞게 제대로 하고 민주주의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국제사회가 그 정권의 안보를 약속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 쿠데타로 이 정부가 쫓겨났을 때 군사적으로 개입해서 정부가 다시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약속입니다. 또 하나의 조건은 선진국들이 안보 공백을 메워주는 대신에 최빈국 정부는 군비 경쟁 대신 경제 건설에 매진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아프리카 최빈국 국가들은 군사비의 40%를 원조로 충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군비 증강하느라 원조 받은 돈을 군대 유지하고 무기 사는데 함부로 쓰지 말고 경제 발전에 쓰라는 거죠. 그래서 군비 지출을 늘리면 원조 금액을 깎고 군비 지출을 줄이면 원조를 더 많이 해주는 그런 방식을 제안합니다. 콜리어 교수는 정치적 폭력을 줄이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선거나 민주주의가 아니라 경제성장이라고 힘줘서 말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나라들은 국가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외국군이나 유엔군과 안보적으로 협력하는 방식으로 주권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주권을 공유한다니 상당히 발칙하게 들리는데요. 콜리어 교수는 이게 이미 역사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2차 대전 이후의 서유럽입니다. 미국과 서유럽은 나토를 만들고 상호 안전보장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미국은 40년 넘게 10만 명 이상의 미군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미국은 유럽에 안보라는 공공재를 공급했고 원조도 제공했습니다. 그렇게 유럽은 장기간의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평화가 공고히 되었던 것이죠. 오늘은 폴 콜리어의 전쟁, 총, 투표라는 책으로
이 경제학의 관점에서 본 내전, 쿠데타,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재 책톡이었습니다.